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인권.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들은 왜 북한 인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저 멀리 미군 콴타나모 기지의 인권까지 거론하는 인권단체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즉 북한 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 대통령마저도, 그의 참모들마저도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참극, 정말 비참한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국정원 전 제1차장님, 송지영 아나운서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인권 문제 하면요, 사실 뭐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인권 문제가 북핵 문제에 가려져 있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가 아예 외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북한 인권? 맨 마지막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북한 인권을 왜 관심 가져? 뭐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북한 인권법이라고 최근에 이제 채택된 법안이 있는데 네.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10여 년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그러면 서방 선진국가 중에 북한 인권법 이렇게 중요한 입법을 두고 우리는 이제 직접적인 당사자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예요. 이런 시정을 위해서. 그래서 인권법이 탄생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실제로 이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네. 추천해야 될 이사들이 제대로 추천이 안 돼가지고 현재 인권재단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본래 인권재단 관련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됐는데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한 10억도 안 되는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미미한 예산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런 네. 걸 본다면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 취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런 북한 인권에 앞장설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 즉 이 얘기는 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로키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내부. 네. 북한 내부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현 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넓혀 나가면서 서서히 인권 문제가 개선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김정은이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을 볼 때 과연 첫 번째 언제 개혁 개방을 김정은이가 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는 요원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 10년 내에는 그렇게 인권까지 개선될 정도의 개혁 개방 정책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말로는 개혁 개방을 추구해서 인권을 개선한다고 하면 개혁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우리 국내에서 자주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그 중에서도 이제 탈북민들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판문점 인근에서 삐라 풍선을 띄우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10여 킬로 안에서는 이런 기구를 못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삐라를 띄우면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이기 때문에 잡혀가요. 왜냐하면 그게 비준해갖고 이제 우리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요. 말도 안 그러니까 이제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기초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의 확성기. 이것이 단순하게 북한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고 북한 내 인권 개선의 필요성,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김정은이한테 핍박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또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고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확성기 방송이에요. 이것도 군사 긴장 완화 차원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개혁 개방하려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이미 개혁 개방에 성공한 나라들의 정책 노선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로서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창마당 그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개혁 개방이라는 큰 뜻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본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농후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 보면은 정말 이 정부가 북핵을 제거하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킬 의지가 있는 건지, 북한 의도대로 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북한 장마당 장마당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게 지금 국제 인권단체가 오늘부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정부도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유럽 또한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이 국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1일 이제 중구에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네. 북한 여성 인권 보고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방한 중인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케너스 러스라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에만 집중돼 있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실수이고 이제 그것은 순진한 접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8명의 여성, 58명부터 2011년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나오신 58에서 한 103명 정도의 이제 여성들을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중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동영상에 다 띄워서 그걸 이제 기자분들에게 다 돌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수많은 여성들이 북한 이제 장마당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성폭행을 당해도 그것을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인권이 탄압됐다고 느끼지 못하고 아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생업을 위해서는 필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들을 가리고 다 이제 중언을 했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2차 세계대전 시기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전쟁 시기라든지 감옥에서 많이 성폭행을 당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아프리카나 중동 여성들이 뭐 성폭행을 당한다 이런 걸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까운 북한에서 이런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제 우리 국가가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 같은 한 민족으로서 정말 조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변에 탈북자 여성분들 들어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보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고향에서 오신 언니가 이제 북한에 이제 북송을 당했는데 북한 이제 감옥에서 그 예심가 지도원이 이 언니가 좀 키가 크고 이쁘게 생겼거든요. 따로 이제 밤에 새벽 3시에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왜 불렀는가 했더니 이것저것 캐 물으면서 위협을 은근히 우회해서 주는데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너의 판결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거부를 했답니다.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고. 근데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냥 그까짓 있고 눈을 한번 찌끄 감으면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신까지 됐다는 겁니다. 임신돼서 나중에 그것을 임신된 애를 또 다 강제로 이제 낙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얘기를 그때는 자기가 그게 인권 무시당하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는 그때 그 언니한테서 들으면서 이 언니가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냐 했는데 이제 1일 날 프레스 센터에서 그 동영상 자료에 들어보니까 이거랑 유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장사하는 여성들이 뭐 이거 잘못 팔았다. 너 저기 사무실에 오라. 보안서 사무실에 와라. 이거 찾겠으면 보안서 사무실에 오라. 그러면 거기 빈방에 가면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 그 물건을 다시 주고 또 뭐 코에 걸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조금만 인물이 좀 곱상하게 생겼다 이러면 거기 이제 감시하는 감시원이라든지 순찰대라든지 보안원들이 그 여성들을 불러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그 여성들을 욕구로서 자기 욕구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북한에서 이게 감옥도 아니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전쟁 상황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정말 나와서 계속 말을 해야 되고 이걸 문제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네네. 그 정도는 이제 북한 내에서 단순하게 이제
이런 뭐 조그만한 그런 인권 침해 사례 정도가 아니고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네. 운영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태가 더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 여성들의 저런 성폭력 이건 뭐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엄중한 인권 침해인데 이런 엄중한 인권 침해들이 북한 정부 정책과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중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정부가 느끼고 있고 느껴야 되고 그 심각성을 교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이제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이제 기존 입장대로 찬성 결의안을 냈어요. 그 입장을 표명한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결의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 북한 인권 실태가 아직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아주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누굽니까? 김정은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결의안은 이번에 처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작년에 채택된 결의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고 이미 몇 년 전에 안보리에서는 장관급 회의까지 열렸어요. 이런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일종의 북한의 개혁 개방도 개혁 개방이지만 인권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조치까지도 유엔이 말하자면 마련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 개선에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그 공조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조치를 국내에서 먼저 네. 북한에다가 대고 직접 얘기가 어려우면 국내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인권재단이 제대로 활동해야 된다. 그러면 인권재단이 제대로 활동하고 인권법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 우리 국내에 정착해 있는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 네. 이것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인권 활동을 하는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일부 받는 그런 인권 단체들이 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탈북자 직접 만나고 북한이 어때? 어떻게 하면 우리 미국 정부 앞장설 수 있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북한 핵협상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거는 암을 갖다가 빨리 치료하는데 더 어렵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유럽에서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아셈 정상회담에서도 인권 문제를 다뤄라. 그 합의문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때 유럽이 뭐라고 조건을 제시했냐면 너희들이 인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한다면 우리는 관계 개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세게 나갔어요. 처음서부터. 예. 그러니까 아쉬운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북한이 버티다가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북한이 버티겠죠.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웃 측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좋다. 인권 얘기도 좀 해. 우리하고 그러고 수교하자고. 이렇게 북한이 양보안을 내고 나와가지고 오늘날 EU와 북한이 저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일부 국가는 평양에 상주 대사관까지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권 문제를 금기시하는 시대는 이제 이미 국제적으로 지났다. 그렇죠. 이 국제사회의 움직임, 유엔의 움직임이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되는 이거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북한을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 문제를 개선해라. 인권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비핵화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 경협 여기에도 지장이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논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우위적인 위치에 있고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달래고 아니면 좀 강한 압박도 좀 주고 해서 인권 문제를 빨리 테이블 위로 올려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의 공간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평화의 개념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핵 측면에서의 평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인권 규약들이 있어요. 그 인권 규약은 이런 평화의 개념 못지않게 또 평화의 개념 속에 인권 존중도 들어갈 수 있는 광의 평화 개념으로 이제 볼 시기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나 그 집단 수용소 같은 곳에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한 중고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성폭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글쎄 그거는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살아보지 못했고 예,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 네, 전해 들은 얘기니까 뭐 확실하게 얘기는 이제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 북한 뭐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더라도 그 일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돌아가는 그 인권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그쵸.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거기는 감옥이고 갇힌 상태고 그 사람들이 국민은 박탈되어 있는데 그건 더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 자, 북한 인권 계속 이야기 더 좀 해보면서 지금 성폭행 실태를 갖다가 지금 국제인권단체들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 권위, 예. 남성과 동등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지금처럼 말이죠. 이 보이부 요원들에 끌려가서 이렇게 성폭행 당하는 경우가 뭐 시장 장마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북한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이제 남녀 평등권을 먼저 이제 김일성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7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때 이제 남녀 평등권 발표라고 이제 났거든요. 네. 우리 하여튼 남쪽보다는 먼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명시적이고 그거는 그냥 허울 뿐입니다. 실제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남자가 뭐 예를 들면 여자의 앞을 아침에 먼저 지나가면 재수 없다 그러고 남성분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도 여성분이 인사하러 다른 사람네 집에 인사하러 못 갑니다. 어떤 남자가 먼저 마수거리로 그 집을 방문한 다음에 여성분들이 그 집을 방문해가 그 집에 이제 재수가 좋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 앞에서 지나갈 때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여성처럼 지나가야지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꼼을 씹으면서 지나간다 이러면 재수 없다고 하고, 근데 여성이 이제 바지를 입고 뭐 이제 자전거를 탄다 뭐 이러면 그것도 이제 그 뭐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 문화에 또 위배된다고 그러고 아무튼간 여성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이 많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여성들은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힘도 약하고 뭐 이것도 그렇죠. 남녀평등권이 위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제 생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남녀평등권은 먼저 발전돼 있다고 하고 여성들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게 북한 당국에서 먼저 지켜져야 될 북한 당국의 간부들이 그것도 이제 여성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 자기의 이제 욕구를 채우는데 그렇게 이용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그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북한 당국의 이제 호랑이 말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그 북한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현상들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여성들이 당하는 여성들이 없게끔 만들어줘야죠. 저도 한 20살 때 한번 이제 저희 손전비서가 저한테 이제 한번 이제 또 받는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에 입당시켜 줄 테니까 자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이가 없고 그땐 나이도 어리고 순진하고 착하고 무섭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단 뛰쳐나간 적이 있는데 그 간부들 속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문제시하고 우리 문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비핵화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말해서 북한에서 이런 현상이 좀 없어지게끔 하고 또 인권단체에다 후원을 해서 우리 탈북민 3만 명이 북한이랑 전화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시시각각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 민족이 같이 공조로 가는 길이고 같이 단합하는 길이고 남북한이 서로 이제 좀 더 이제 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네요. 아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또 특히나 여성들의 성폭행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좀 어렵죠. 여성 진행자로서는 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당원으로 가입시켜줄게, 뭐 해줄게, 편히 봐줄게 이러면서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성폭행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남성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또 힘없는 남성들은. 근데 저는 북한이 남녀평등 사회다. 우리 좌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완전히 유교식 사회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통제된 독재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독재적인 그런 권력, 지위를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인 거죠. 네. 그런 것을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은
북한에서는 지금 언론 매체 또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라든가 인사들에 의해서 폭로되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거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그렇죠. 그거를 폐쇄해라. 이건 오래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정부가 비핵화 협상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북한 인권을 좀 잘 개선해라. 그래서 유엔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도 좀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정상 국가화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만약 그렇게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우선 정치범 수용소라도 빨리 좀 없애.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이게 북한 체제에 대한 그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나쁜 시각 중에 하나인 줄 아느냐. 이런 것도 말하자면 제재의 한 요소로 앞으로도 또 작동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가 지금 한 10개, 17개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해도 좀, 예를 들어서 핵 폐기한다니까 영양가 없는 핵시설 몇 개 폐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범 수용소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빨리 해서 정말 북한 내에서 인권 침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김정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는데 핵 협상이 됐든 무슨 협상이 됐든 국민들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덜 받는다. 이렇게 하고 북한을 좀 몰아붙여야죠.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인권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인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북한 인권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고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외면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화날 텐데. 자, 송주영 씨, 정리하는 말씀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 여성분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만 너무 이제 치중하지 마시고 인권에 대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30만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공로가 매우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더 격려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시청자들께서 신의 한 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좋은 그 정보 또 좋은 분석을 많이 듣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에 대해서 저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11월 1일 그러니까 벌써 어제죠. 어제부로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발효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군사 합의서에 따른 군사적인 긴장 또 한반도에서 평화 이런 분위기를 이제 실감하려고 정치권에서 NLL 인근 이 서해 서북도서를 방문하는 또 이 DMZ를 방문하는 이런 기회가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추진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가 진짜 평화로 정말 핵이 없어진 평화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군사합의서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 방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침 보도를 보면 일부 보도를 보면 우리는 어제부로 이런 그 해안포 이런 이 합의서에 의해서 이 포신도 다 덮어놓고 예. 다 이렇게 약속을 다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북한 측 이런 해안포라든가 그런 이 포구에는 포신이 덮여지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니까 알았다고 상부에 보고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을 보면은 저게 위장된 진취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여부 즉 철저한 합의서 이행 실태를 정말 끊임없이 검증을 해가지고 북한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군사적인 장난을 할 수 없게 철저한 검증 태세를 빨리 갖는 것이 현장 시찰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나와주셔서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하나하나 콱콱 집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전에 뉴스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루를 진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면서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이제 신의 한 수 30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누르는 겁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